옛날 신라시대 한기부라는 곳에 지은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나이 32이 되도록 시집도 가지 않고 오직 어머니만을 섬겼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오늘 품을 팔아서 쌀을 조금 얻어왔어요. 지은아, 내가 너무 고생이구나.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은은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문안을 살피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졌습니다. 지은은 품팔이를 하기도 하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주십시오. 어머니께 드릴 겁니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여기 있거라. 지은은 얻어온 밥을 정성스럽게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고 지은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렇게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은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몸을 사주십시오. 평생 종이 되어 일하겠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려 하느냐?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합니다. 제발 쌀을 주십시오. 부잣집 주인은 지은의 간절함에 쌀 10여 섬을 주었습니다. 지은은 그날부터 평생 종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낮에는 주인 집에서 온종일 힘든 일을 했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좋은 쌀로 밥을 지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사나흘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에는 밥이 거칠어도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밥이 좋은데도 맛이 없구나. 마치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단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은 말해보거라. 제가 몸을 팔아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받아 어머니께 좋은 밥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나 때문에 종이 되었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구나. 어머니, 내 때문에 내가 평생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살겠느냐. 지은도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건강하니까요. 어머니만 편안하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딸. 두 모녀의 통곡 소리가 집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마침 놀러 나왔던 효종랑이라는 젊은 화랑이 그 소리를 듣고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 슬픈 울음소리는 무엇인가? 효종랑은 사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효녀가 있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효종랑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청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본 효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냐? 효종랑은 지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런 효녀를 도와야지. 우리 집 곡식을 보내거라. 다음 날 효종랑은 지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효녀 지은을 찾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효종랑입니다. 당신의 효심에 감동하여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효종랑은 곡식 100섬과 옷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님을 편히 모시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잣집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십시오. 지은과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모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효종랑의 낭도들, 즉 제자들 수천 명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우리도 함께 돕자. 낭도들은 각자 집에서 곡식 한 섬씩을 모아 지은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지은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 이야기가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지은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효녀가 있다니. 내가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왕은 지은에게 곡식 500섬과 집 한 채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역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곡식이 많으니 도둑이 들까 걱정이로다. 군사를 보내 집을 지키게 하라. 또한 왕은 지은이 사는 마을 이름을 효양방이라 바꾸었습니다. 효도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은 왕의 배려로 편안하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종랑의 훌륭한 행동도 알려져 왕은 효종랑에게 공주와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효종랑, 그대의 선행을 치하하노라. 내 형님의 딸과 혼인하라. 효종랑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과 어머니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고 그 이야기는 1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효녀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효행담을 넘어 우리 사회에 여러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진심 어린 사랑. 지은은 32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만을 섬겼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30이 넘어서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행복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효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물론 자신의 삶을 희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통찰력. 어머니는 밥맛이 변한 것을 느끼고 딸의 고통을 알아챘습니다. 좋은 쌀로 지은 밥인데도 맛이 없다고 느낀 것은 딸이 고생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깊고 예민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느낍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 효종랑은 지은의 통곡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 그의 선행은 제자들에게 퍼졌고 결국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연쇄적으로 퍼져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 지은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가난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양인이 스스로 종이 되어야 했던 것은 당시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효종랑과 낭도들, 그리고 왕까지 나서서 지은을 도운 것은 공동체가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어머니는 딸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효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효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자신의 삶도 건강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식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이 역사를 만든다. 지은의 효심과 효종랑의 선행은 1000년이 넘도록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에 실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효녀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메시지를 넘어섭니다. 의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의 책임, 선행의 연쇄 효과,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